반갑습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탄생과 쇠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원전 2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였던 셀레우코스가 세운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리아 왕국이 유다를 정복했어요. 이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수비대로부터 도시 요새를 빼앗는데 협조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 초반에는 시리아가 예루살렘의 자치 행정을 허용해 주었어요. 시리아 왕국이 지배할 그 당시에 시리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천거한 대제사장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유대 제사장 야손은 친그리스파 인사 가운데서도 온곤파에 속했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와의 대화도 가능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리스화에 협력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두 개의 파로 갈라졌어요. 헬레파와 정통파였어요. 반란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 4세는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1만 명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서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시리아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자치권을 박탈하고 탄압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배타적이면서도 비타협적인 유대교를 타도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제우스의 지상 현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숭배를 강요했어요. 먼저 유대 종교의식을 금지시켰어요. 그 뒤에 새로운 동상들이 성전에 세워지고 이교도를 예루살렘에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결혼하도록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교 말살을 위한 칙령도 선포했어요. 내용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종교적인 공휴일 그리고 할례를 지키는 자에게는요, 사형을 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면서 유대인들은 거센 저항을 했어요. 역사상 첫 번째 종교전쟁인 마카비 전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원전 166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장대한 군사 열병식을 벌여서 만방의 그의 힘을 과시했어요. 모딘이라는 마을에 마타디아란 늙은 제사장이 마카비 등 5 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어요. 유대교 정통파들은 마카비 가문의 지도로 반란을 일으켜서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우스 신상을 파괴했어요.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 종교전쟁이에요. 마카비 5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민족의 저항은요, 게릴라전을 통해서 몇 번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의 토볼군을 마카비는 간단히 물리쳤어요. 당시 안티오코스 4세는 페르시아와 전쟁에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었는데 이런 작은 반란군 무리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용병 중심으로 편성된 진압군은 목숨 바쳐 싸우는 유대인들을 다 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2년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반란군은 결국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마침내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해서 예루살렘은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카비 전투 이후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마카비 가문의 조상 하스몬의 이름을 따왔어요. 예루살렘은 그 후 10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기원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정화하고 희생제사를 부활시켰어요. 성전 반환을 기념해서 하루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예루살렘 신전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8일 동안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성전 봉헌일이라는 명절을 만들었어요. 매년 이 기간에 가정에서는 8일 밤 동안 촛불을 밝혀요. 유대인들은 이를 하누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성스러운 성물로 여기는 유대인 고유의 7가지 촛대 메노라가 바로 하누카 촛대예요. 하누카는 12월 하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누카를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로부터 8일 동안 매일 선물을 하나씩 받는다고 합니다. 내전의 발생과 잔혹한 복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기원전 165년부터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패망할 때까지 약 100년간 계속되었어요. 기원전 142년 유대인들은 면세특권과 화폐 주조권을 얻어내고 시리아군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면서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기원전 103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하에 유다는 최고에 달했어요. 기원전 90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이 세력을 북동쪽으로 확산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은 6년에 걸쳐서 잔혹하고 야만스럽게 반란을 진압했어요. 알렉산더 여왕과 최초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기원전 76년에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그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지적이면서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왕의 집권기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최고의 황금기로 꼽혀요. 통치 기간은 9년으로 비록 짧았지만은 폭넓은 사회 개혁이 단행되었어요. 로마가 그리스와 다투던 시절만 해도 로마는 유대인의 동맹이었어요. 로마인은 약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독립성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유다 왕국이 영토를 넓히려는 그 야심을 지닌 데다가 여러 이웃 민족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을 로마의 원로원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유다 왕국이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피폐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점을 눈치챈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는 내부 단결을 도모했어요. 특히 여왕은 종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일하고자 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가정예배를 이끄는 남자들이 먼저 그를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왕은 전국에 걸쳐서 학교를 짓도록 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들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양성소도 설치했어요. 이후에 유대인 사회는요, 최소한 가장들 사이에는 문맹이 사라졌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던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어요. 쓰고 계산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도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 서신 연락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고 곧 무역으로 연결되어서 큰 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유대인들은요, 3살부터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율법을 암기하고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특히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한 편을 반드시 모두 암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성인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토대로 자기가 준비한 강론을 해야 했어요. 이런 전통은 유대 민족의 탁월한 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